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인관계를 망치는 습관과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리저리 공부를 하고 지나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최근에는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점 좀 아쉬운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저도 물론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자기 주변을. 그 중에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기도 짧더라. 그러면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뭔가 좋은 에너지를 지니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바꿔서 안 좋게 생각될 만한 것들을 나한테서 조금 없애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나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고치려고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저도 정리를 하고 나에게는 이런 점들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을 밀어내는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자립심이 정말 강한 유형들에서 이런 성향이 많이 보였어요. 여러 분야에서 평균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형제에서 보면 둘째 가운데에 딱 위치해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장자를 많이 중요시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니까 첫째니까 이렇게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부모나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잘할 거를 만드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까지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없어서 목소리까지는 그렇게 썩 좋거나 그렇진 않은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춤이를 할지 댄스를 할지,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면서 그런 재능까지 많은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그냥 얼굴만으로도 그냥 딱 존재감을 심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 드린 게 잘못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성향이 많더라.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능력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형제에서 특히나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자기 동생이랑 싸우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랑 싸우니 철도 없는 어린애랑 그리고 왜 싸우냐고 막 혼나고 그 윗사람이랑 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너는 형이 첫째니까 그 이해하지 막 이런 식으로 옷도 물려받아서 입게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둘째가 자립심이 강한 유형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는다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나한테 영향받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었고 둘째가 아니더라도 외동인 경우에도 이런 형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철저한 개인주의 타입?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은 그 명절 때 이제 곧 명절이긴 하지만 명절에 친척이 와서 결혼 언제 할 거냐 혹은 취업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게 너무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주변으로 인해 생기는 영향들을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안 주고 안 받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랄지 이런 도움을 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내가 이거 도와줄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반응이 아니야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이 많아요. 민폐가 되는 게 싫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걸 내가 또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상대방은 저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일을 도와주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붙여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 캐릭터는 워낙 어릴 때부터 홀로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는 게 더 편한 거죠. 왜냐면 싸잡아서 비난을 받거나 혼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외동도 그런 성향이 강하고 중간에 끼인 성향도 그렇게 강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럼 이 해결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요. 왜 나한테 간섭을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캐릭터인지를 체크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랄지 혹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민폐라는 이런 의식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자랐던 환경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나에게는 트라우마 혹은 강박증 뭐 이런 형태로 작용하게 된 게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는 마인드는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그래도 나에게 틈을 줘야지. 내가 더 우월한 존재니까 저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라도 접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틈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립심이 강한 캐릭터랄지 이런 뭐 캐릭터들도 분명히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 고립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겪기 이전에 인생은 바닥치고 나면 누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체크를 해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체념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유형들이에요. 색깔 자체가 일단 배경이 어때요? 글자는 제가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로 이렇게 해놨고 회색이죠. 다크 그레이의 느낌, 뭔가 우울한 느낌이야. 그 다음 이제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더 환한 빛으로 돌아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주방이 됐든 단톡이 됐든 아니면 뭐 상담하는 곳이 됐든 늘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괜찮아 나아질 거라고 조언을 해주고 달래주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똑같아. 또 그 다음날 똑같아.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봤던 것처럼 전염이 돼요. 우울이나 이런 것도 하품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울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위안을 크게 느껴요. 되게 만족스러운가 봐. 속이 풀린대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겹쳐지다 보면 뭔가 누군가는 와, 쟤 왜 저러지? 그러면서 놔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슬슬 논단 말이야. 이거는 우울이나 불만이 아니더라도 무슨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애사에서 나 뭔가 안 돼. 나 그 사람 좋아한대. 짝사랑인데. 현실에 없는 짝사랑이야, 사연을 들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울한 얘기죠, 결국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지 알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중요 체크 포인트가 마음을 덜어내는 행위 이후에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라도 있는가, 내가 변화를 할 것인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다음날도 우울하고 그 다음날도 우울한 걸 보여주면 내 곁에 사람이 결국엔 다 떠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밝은 회색 톤으로 오자고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상이 하나 요소들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예민해요. 뭐 심지어는 그 배달하는 음식 그거 주문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전화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플로 해보세요라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 어플로 해보라고 했더니 음식은 어떻게 받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우울과
극단적인 그 스트레스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계가 되기 전에 작은 증상이라도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눈물밖에 안 난다고 그러면서 누워만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이틀은 케어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반복이 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위로받으면서 고맙다고 하다가도 더 힘든 사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뭔가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선업을 쌓는 뭐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좋은 말들을 해주려고 많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편인데,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도 있어요. 뭔가 얘기를 하다 운동을 해보세요라고. 그러니까 운동은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야지 그 건강도 유지되고 기운도 내 기운이 강하면 그게 뭐 해소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십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단박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노력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팔자가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지면서 어떤 말도 해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타인과 자신의 위치를 차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가진 게 없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건데, 그래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삶의 의지를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딱 정 뚝떨 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 주변에 대해서 늘 비판을 해요. 보면 내가 사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며 뭐 사람들 수준 의식 수준이 이러며 그런 불만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정작 자신도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뭔가 비난을 한다랄지 불평을 한다 그런 거를 봤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울증이랄지 투덜투덜 되는 거랄지 불만이랄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뭔가 작은 변화라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뭔가 자격을 가진 분들, 그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조금은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약이나 처방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그 조언 같은 것도 더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책. 일단 미소 짓기. 우울증하고 이렇게 불면증 이런 거 막 노출돼서 삶이 짜증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얼굴 근육 자체도 평소에 웃을 일이 없어서 근육이 이게 뭐라 그러지? 팔자주름 늘어진 것처럼 약간 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 근육을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웃는 게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도 개그 채널들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그런 거 보면서 거울 보면서 나 웃고 있네 이렇게 한번 웃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혼자 있으면서 말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 뭐 말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 뭔가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경험이 점점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코인 노래방을 간다랄지 집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다랄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보십사. 그러니까 삶의 작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하기는 뭐냐면 운동은 해야 돼요. 꼭. 왜냐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은 불면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와요. 거의 보면.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체력적으로 뭔가 유지가 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잠도 더 잘 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한다라는 게 굳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더라도 공원을 산책하는 행동들, 지나가는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는 행동들 자체가 다 뭐라 그럴까? 그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강 활력을 좀 높여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계속 집에서 뭐 먹고 막 이러면 몸에 살도 많이 찌고 막 늘어지고 그러거든요. 몸 자체도. 그러다 보면 외모에 있어도 자신감도 또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힘들겠지만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을 차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고요. 너무 내가 멀리 왔다. 아, 이거는 내가 혼자서 체크를 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문 기관이나 상담하는 분들의 도움을 꼭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 기관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을 너무 맹신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기 약 처방을 받더라도 어떤 병원을 갔을 때 약이 안 들어. 근데 어떤 병원을 갔을 때 약이 잘 듣더라는 병원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곳을 가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곳은 사람이 늘 붐비더라고요. 근데 바쁠 때는 뭐 다른 병원 가더라도 내가 몸이 정말 아프면 그 병원을 찾게 돼요. 1시간, 2시간 기다리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랑 맞는 병원이나 전문 의료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수소문을 해서 한번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 날카로운 비평가 형태인데요. 이거는 현찜살이라고 하는 거랑 사주에서 그 접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현찜살이 있는데 논리적인 말들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랖도 되게 강해요. 물론 저도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안 들어주면 공격을 하는 행동들, 그리고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온 동네 참견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보면 그 무언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있으면 내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들을 순간 딱 들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갖게끔 만들어요. 너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날카로우면,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우울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게 안 좋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마음을 좋게 먹더라도 이 날카로운 비평가, 그러니까 현짐살을 지닌 분들 같은 경우는 꾹꾹 눌러 참다가 딱 터지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런 편이고요. 해결책은 자, 타인에게 외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서도 반복한 적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이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조용하더라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요소에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그게 나의 좀 거칠거나 모난 말이거나 혹은 상대방을 이렇게 궁지로 모는 이런 말들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의도를 갖고 한 말인가 아니면 무의식 중에 그냥 나온 건지, 그러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어 가능하다라고 하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빠했거나 혹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만한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부분들에 도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유형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상대방 기분 나빠한다 싶으면 아예 극단적으로 입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도망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힘이 이제는 좀 많이 싫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상대방이 내가 나한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싸우기 싫으니까. 싸워서 어느 정도 이길 자신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덜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 변덕적이네, 저 사람 또 삐졌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인관계를 망치는 습관과 말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은 약간 극단적인 형태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좀 걸러서 이렇게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는 우울감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드는 우울감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이 돼서 막 그 우울한 분들의 혹은 히키코모리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막 들어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그 우울이나 그 히키코모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지금 되돌아올 수 있는 단계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지만 삶에서 작은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뭔가를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변화를 줬을 때 나에게 만족감이 드는지,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보다 더 노력하는 데에 조금 더 에너지를, 탄력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네, 이렇게 대인관계를 망치는 습관과 말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